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퍼펙트 전산세무회계 저자 황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회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부분의 본 수업은 아니고요. 저희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단원평가에 대한 해설 시간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제조업의 원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좌에 진행하는 건 퍼펙트 전산회계 1급에 수록되어 있는 단원평가 실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옳지 않은 걸 더 많이 물어보긴 하죠, 여러분. 자,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맞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우리 노무비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 가공 원가 모두 해당합니다.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반영되는 거 맞습니다. 발생된 노무비 중 미지급된 노무비는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자, 발생된 노무비 중에 지급을 한 부분도 무엇해야 되고요. 노무비로 봐줘야 되고요. 당월에 지급하지 못했던 것도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봐주셔야 되겠네요. 답은 4번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월에 노무비 지급액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노무비 지급액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죠. 노무비 지급액은 당월 노무비 발생액에 우리 당월의 노무비 무엇한 거, 지급하지 못했던 거 더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봤더니 당월 노무비 발생액 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월 말 노무비 미지급액 2만 원이 있고 당월 말 노무비 미지급액 우리 6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비액을 물어봤던 게 아니라 노무비 지급액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소비액을 물어봤었다라고 하면 당월에 발생한 노무비 50만 원이란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근데 실제 돈이 나간 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월에 발생한 노무비 50만 원 중에 우리 못 준 금액 6만 원은 빼야죠, 여러분. 우리 못 줬으니까 다음 달에 줄 거니까요. 발생분 중에 6만 원 못 줬고요. 그리고 금월에 지급할 때 대부분 돈을 못 주었다라면 대부분 전월에 못 줬던 걸 먼저 주고 당월에 돈이 모자르면 다음 달로 넘겨서 주겠죠. 그래서 전월 말 노무비 지급액은 사실 주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2만 원을 더해주고 6만 원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체적으로 틀리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많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액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만 원이 답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제조 공장에서의 전력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4월에 발생한 전력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4월에 지급한 금액 130, 미리 준 금액 23만 원, 그리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 36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미리 준 부분에 대한 건 무엇 하셔야 될까요? 빼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월에 지급한 130만 원에 우리 돈이 모자라서 못 줬다.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달 거 미리 준 게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빼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130만 원 마이너스 23만 원 플러스 36만 원 그래서 14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측정 경비인데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출제는 의도에 맞춰서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조 원가,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시죠, 여러분? 우리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입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합쳐진 게 기본 원가이지 않나요? 그럼 기본 원가의 제조 간접비 지금 영향을 줘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인 57만 원,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인 52만 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부분의 금액은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가공 원가가 52만 원인데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이니까 52만 원에서 20만 원 빼주시면 직접 노무비는 32만 원입니다. 사실 저는 풀이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우리는 57만 원에 얼마 더 하시며 기본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인 거 알고 있고 제조 간접비 20만 원 더해주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요 세 개의 금액을 합치면 되시는 거니까 57만 원에 20만 원 더해서 77만 원 곧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세 설명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 흐름에 대한 가장 옳은 것은 찾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가장 앞에는 재료비가 등장할 거고요. 또는 노무비, 소비액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 경비라고 했던 부분이 맨 앞에 있어야죠. 자, 원가 요소별로 구분하시고 이 부분이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모두 다 모이겠죠. 자, 그럼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모두 다 집계된 금액 중에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계산이 돼서 제품 계정 차변에 무엇 될 것이다? 집계가 되겠죠. 자, 제품 계정 차변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넘어와서 우리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라는 게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매출 원가가 앞에 나와져 있는 1번 탈락, 4번도 탈락. 그럼 재료비가 있는 건 해당 사항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제공품, 그리고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재료비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노무비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경비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원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서 계산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단기 총 제조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단기 매출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단기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기말 제공품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야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손익계산서에 파악되는 부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제조 경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모두 다 파악이 되지만 매출 원가는 어디에서 파악이 된다? 손익계산서에서 파악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대요. 여러분,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우리가 제공품 계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 어느 변에 있다? 요 지금 차변에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 부분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계정이 아니라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파악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가 제공품 계정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제공품 계정이면 우리 대변에서 금액이 산출이 되고요. 이 금액은 우리 T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제품 계정 어느 변으로 대체가 된다.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되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이 아니라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되겠죠.
단기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여러분 우리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상품이 아니라 제품 매출 원가 계정 차변에 대체가 돼야 되겠죠. 자, 단기 재료비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렇죠. 재료비 계정 차변에 소비액이 들어와서 우리 어느 변으로 넘어가겠어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여러분 재료라는 계정에서 소비액을 계상해서 재료비 계정 차변에 갔다가 그 부분이 제공품 대체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본 부분이니까 4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럼 제공품 계정 차변의 내용을 봤더니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서 정기월된 금액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르고요? 단기 제조 원가라고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직접 재료비 소비액은 차변에 들어오겠죠. 이 자리에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제공품 전기 2월에 요거는 기초에 있는 금액이겠죠.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 제조간접비 여기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은 제공품 계정 어느 변? 차변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대변에 기입되는 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재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되네요. 10번째 문제입니다. 기말 제공품액이 기초 제공품액보다 큰 경우 다음 중 맞는 설명은 자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 저는 이렇게 T 계정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려놓고 기초를 0으로 놓으시고 기말을 10으로. 자 이건 어떤 금액을 놓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보다 크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을 재료비도 100, 노무비도 100, 제조 간접비도 100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와 항상 일치해야 되는 원리니까 우리 여기가 이 자리가 300이라면 대변도 300이 돼야 되겠죠. 근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 단기에 투입된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원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한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여러분 차변의 전체 합계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려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0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도 탈락.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작다. 여러분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죠? 네, 그러면 2번도 잘못됐습니다.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매출 원가보다 반드시 더 크다. 여러분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공품 계정에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작다. 맞죠,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1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에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0만 4천 원이다.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이고요.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4%랍니다. 그럼 일단 제조 간접비에 대한 걸 먼저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인 520만 4천 원의 24%. 그럼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일단 제가 답안처럼 공지는 해드리지만 520만 4천 원 곱하기 24% 그러면 124만 8,96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4만 8,960원 제조간접비 계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조간접비 124만 8,960원은 직접 노무비의 몇 프로이다? 75%. 그러면 직접 노무비의 75%니까
여러분 뭐가 되죠요? 124만 8,960원은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75%의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4만 8,960원 나누기 우리 75%를 하면 우린 직접 노무비는 얼마가 나온다? 166만 5,280원. 이 금액의 75%가 요 금액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520만 4천 원에서 직접 노무비 166만 5,280원을 빼고 제조 간접비 124만 8,960원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 228만 9,76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죠? 2번. 결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인데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정리만 조금 빨리 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가는 산수 문제 여러분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 수준입니다. 자, 1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에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번엔 노무비 계산하래요. 자, 기초 원재료 10만원, 단기 매입에 대한 원재료는 60, 기말 원재료는 20. 그러면 원재료 소비액 계산해야 되네요. 그럼 기초에 60만원 더해 주시고 20만원 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재료비 소비액은 50만원이란 결론이 나네요. 바로 암산도 되네요, 여러분. 자, 제조간접비 150만원, 기초제공품 100만원, 기말 제공품 5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00만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노무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재료비는 제가 벌써 문제 읽으면서 풀어드렸죠. 네, 10만원에 60만원 더해주시고 20만원 빼면 50만원이 나와집니다.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원재료비라고 얘기하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우리 직접 재료비 요거겠죠? 네, 재료비 소비액에 대한 직접 재료비 50만원에 제조 간접비 150만원을 더하시고 누구 더 더해주시면 돼요? 직접 노무비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하려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요 100만 원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에 대한 걸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직접 노무비에 대한 계산을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노무비는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00만 원을 주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T 계정을 유추해보면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누구를 빼죠?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3개 가지고 단기 총 제조 비용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대변에 요거는 여러분 대변에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거 2개를 더하고 우리 차변에 있는 거 누구 빼주시면 기초 제공품 빼시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들어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더하기 우리 기말 제공품 500만 원 더해서 우리 기초 제공품 재고에 100만 원을 빼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350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했던 누구요? 우리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역산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단기 총 제조 비용 350만 원에서 우리 아까 재료비, 소비액 50만 원 빼주시고요. 제조 간접비 150만 원 빼주시면 직접 노무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00만 원 뺐더니 150.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한글로 공식 안 써드려서 또 못 푸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15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비용 먼저 계산하시고 역으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자, 1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지시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들 나와져 있고요. 월초 제품 재고액 5만 원, 월말 제품 재고액 4만 원. 단 제조지시서 3번은 미완성품이래요. 그럼 이렇게 제조지시서 3번 미완성품이라는 건 얘는 제공품에 뭘 의미한다? 기말 제공품을 의미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매출원가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넘겨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기말로 남아야 되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샵 1과 샵 2는 완성되었다, 미완성이다? 완성이에요. 완성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단기 완성품으로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될 거니까요. 되셨을까요? 자, 그거를 파악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조지어 3번은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해당이 돼서 이 금액은 그대로 두시고 52,000원과 7만원만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월초 제공품 재고액 또는 기초라고 써도 되고요. 이 부분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니까 자, 우린 5만 원에 얼마를 52,000원과 7만원을 더하면 122,200원이네요. 더해주시고 4만원을 빼면 132,000원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을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14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5만원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다음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기말 제공품 원가.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금액을 놓고 주어진 박스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겠네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등장한다? 대변에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대변에 있는 부분이니까 차변의 금액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자료에 봤더니 여러분 기초 제공품 재고액 25만 원.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모른다고 물음표로 준 거고요. 자, 요거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직접 재료비 이사료 필요합니다. 직접 노무비 필요하죠. 자,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갈 거라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 재고액은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정도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필요 없는 정보도 주니까요. 고민하지 마실 것. 자, 그럼 차변에 있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25만 원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직접 재료비 20만 원, 직접 노무비 30만 원, 그리고 변동과 고정의 제조 간접비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 그래서 40만 원을 더해주면 차변의 금액이 끝난 거죠. 거기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85만 원이 나온다는 원리니까 우리는 지금 요 금액 전부 다 더해주시면 얼마냐면 11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우리 대변에 있는 요 금액을 빼서 우리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5번째 문제도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요? 그럼 단기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제품 계정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지 볼게요. 자, 기말 제품 재고액 필요하고요. 기초 제품 재고액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럼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자, 요 두 정보와 그리고 단기 투입된 총 제조 비용이 제공분 계정에 나와 있는 거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30만 원에 단기 총 제조 비용 100만 원을 더하고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 40만 원을 빼면 우리 뭐가 나온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집니다. 그럼 여러분 130만 원에서 40만 원 빼니까 우린 9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기말 제품에 대한
단기 제품 매출 원가, 기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단기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30만 원에, 20만 원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계산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90만 원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30만 원을 빼면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는 80만 원이 나와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판매 가능 재고액 11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 판매 가능 재고액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원래 판매 가능 재고액은 차변에 있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90만 원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초 제품 재고액이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서 나와졌던 금액이 90이니까 그 금액 더하면 110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110만 원에서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 빼도 될까요? 30만 원 곧바로 빼도 여기서 30만 원을 여러분 그냥 3자만 쓸게요. 빼도 얼마하고 똑같아요? 80만 원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판매 가능 재고액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저처럼 앞에서 계산해서 끌고 와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판매 가능 재고액이 차변에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 파악했던 분들은 110에서 30만 원을 빼서 금액은 80이야 라는 결론을 곧바로 낼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풀든 상관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16번째 문제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 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라는 얘기네요. 자,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50만 원이라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투입한 가공 원가는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하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150만 원이고요. 기초 제공품에 비해 50만 원 증가했으니까 얘는 0이라고 놓고 이 자리에 50만 원을 두면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화살표가 이쪽에 와야 되는데 화살표를 잘못했어요. 잠깐 지울게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50만 원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기초 제공품 0으로 두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얼마로 두시고 얘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원리를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50에 기초 제공품 0, 기말 제공품 50을 가정해서 200만 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계산이 끝났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투입한 가공 원가예요. 그럼 가공 원가는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죠? 우리 직접 노무비하고 누구의 합이다? 제조 간접비의 합을 말했죠. 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가공 비율은 6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 60%가 우리 직접 재료비라는 얘기는 끝났으니까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가공 원가는 몇 프로가 된다? 40%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200만 원 곱하기 가공 원가 비율은 1-60에 해당되는 40% 계산해서요. 가공 원가는 80만 원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계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조금 늦어지면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가 한 번에 안 끝나지면 똑같은 문제여도 깨끗한 백지 놓고 여러분 한 번 더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과 관련된 산식이고요.
틀린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계산에 대한 부분을 1, 2, 3, 4에 써놓고 잘못된 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 2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직접 재료비가 먼저 나와 있어서 재료비 소비액을 계산할 땐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해주시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서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럼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로 갈게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건적비의 합입니다. 그러면 1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3번도 맞네요. 자,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에서 계산이 되죠. 그럼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 빼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공식이 되어 있네요. 산식이 잘못됐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고 묻습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원재료 사용액부터 계산합니다. 자, 기초 원재료 재고액 8만원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이 두 금액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4만원을 무엇하자? 빼자. 자, 그러면 8만원에 20만원 더해서 28만원에서 4만원 빼시면 24만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원재료 사용액 24만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 노무비 30만원 더해 주시고 제조 간접비 20만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더하시면 74만원이 나와지네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만원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던 거 74만원 더해 주시고 기말 제공품 재고에 14만원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계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회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세무를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 원가는 한 번만 해서 세무까지 갖고 가는 거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족해서 가져가시길 부탁드려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2번 강좌 같은 경우 계산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사지선다 문제를 풀 때 봤더니 우리가 뭔가의 사지선다를 글로 푸는 문제도 있었지만 계산이란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는 흘러가는 원가 계산 흐름에 대한 산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시험 보실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여러분 저는 다음 강좌로 다시 찾아뵐 건데요. 다음 강좌는 우리 원가의 배분으로 찾아뵐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